자, 이번에는요. 앞에 보면 드래프트 타입이 있는데 우리 엣지 필렛도 있었고요. 엣지 필렛도 그냥 필렛 적용하면 전체 모서리가 같이 필렛이 적용했는데 베어리어블 엣지 필렛 하면 이 값을 적용을 따로 줄 수 있었죠. 드래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여기 옵션을 체크를 해보면 요게 지금 드래프트 각도를 서로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도 적용을 했는데 20도 전체 적용한 게 아니라, 자, 이게 보시면 이 면을 드래프트할 면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앵글 값은 20도만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은 어디를 주냐면 뉴트럴 엘리먼트는 여기 보면 요걸 줬어요. 기준점은 기준면을. 그러면 당연히 여기처럼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은 제거, 이쪽은 생성.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수직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는 제거, 이것은 이만큼 생성, 이렇게 되죠. 근데요, 요 베어리어블 드래프트 요 옵션을 체크를 해보면 아래쪽에 이게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보일 거예요. 2포인트. 그래서 여기 보면 20도, 20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를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처럼 각도를 60도로 한번 변경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값이 좀 달라지겠죠. 여기처럼 이쪽은 20도, 이쪽은 60도.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서 드래프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 영역, 여기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쪽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이쪽은요 각도가 여기도 20도, 여기도 20도라면 똑같을 텐데 이쪽 왼쪽 모서리가 지금 60도 각도를 주었죠.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여기처럼요. 약간 좀 차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각도를 크게 바뀌었는데 모양이 좀 틀려지죠. 그래서 20도로 되어 있다면 여기하고 그냥 이렇게만 나올 텐데 이 각도가 60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틀어져서 형상이 좀 바뀌죠. 이렇게 해서 드래프트 옵션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드래프트 쓸 때 아마 기본 기능,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이거 숙지를 잘 하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혹시 필요하다면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옵션을 보겠습니다. 뒤에 여기는 베어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뒤에 보시면 여기에 또 있어요. 베어리어블 앵글 드래프트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직접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면, 이 면에 여기 면을 이번에 적용해 볼까요? 이 면에 적용을 할 건데 드래프트면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뉴트럴 엘리먼트는 바닥면입니다. 미리 보기를 보면 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얘는 생성, 화살표가 이쪽 방향은 얘는 삭제,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지금 베어리어블이라는 걸 체크를 해봤더니 뭐가 생겼냐면 포인트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죠? 지금 여기면 끝점, 라인의 끝점 두 개, 그래서 각도 10도가 주어 있는데 이걸 값을 뭐 40도 각도를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는 40도, 여기는 10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드래프트 면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보이시나요? 오케이. 같은 각도가 아니라 여기는 10도만큼, 여기는 30도만큼 자유롭게 이렇게 곡면이 이어져 가지고 드래프트가 이렇게 어떤 곡면이 만들어지죠. 네, 이게 베어리어블 드래프트입니다. 이 기능은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베어리어블 드래프트. 똑같죠? 이쪽에 생성되는 거. 물론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어떤 점을 또 생성시키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포인트 하나 해서 뭐 정확한 위치에, 예를 든다면 미들 포인트, 그래서 정 가운데에서 하나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게 미들 포인트라는 걸 체크하고 OK 눌러봅니다. 그럼 정 가운데, 이 모서리의 정 가운데에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래프트 앵글이나 또는 베어리어블 드래프트 앵글 선택해 보고요. 각도를 제가 여기 10도만 주고요. 자, 드래프트 할 면요면, 그 다음에 기준면, 바닥면, 화살표는 제가 제거를 할 거니까 입방향으로 선정하고요. 여기에 포인트에다가 하나를 더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하나 또 생기죠.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20도, 얘는 또 줄여가지고 여기는 뭐 5도만, 여기는 보니까 뭐 한 30도, 서로 다르게 각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게 해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단추 누르면 평면으로 드래프트 되는 게 아니라 좀 곡면이 되죠.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요. 요게 베리어블 각도를 서로 다르게 줘서 값들 뭐 크게 줘볼까요? 얘는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까지 이런 드래프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게 베어리어블 여기 끝에 있는 요 기능은 여기에 드래프트 앵글에 안에 있는 타입에 똑같이 있죠. 다음은 드래프트 리플렉트 라인이라고 해서 라운드가 있을 때 우리 엣지 필렛을 적용해 놓은 그 라운드 부분 있을 때 그 라운드에 접하는 구배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 바로 여기 보면 페이스트 드래프트에서 요 항목 있죠. 여기를 라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요, 얇값. 그러고 나서 구배 각도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 보면 아마 색깔이 이렇게 진하는 분홍색의 어떤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 구배하는 이 각도 20도짜리가 이렇게 생성을 할 건데 이게 접하는 부분입니다. 접하도록 해서 아래처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죠. 이제 구배하는 앞에서 봤지만은 여기 이 R값에 따라서 이 라운드 R값에 따라서 요거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아래쪽이 지금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모어 단추를 눌러서 옵션 부분을 본 건데요. 이 옵션 부분 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리미팅 엘리먼트라고 해서 저기 저 포인트를 하나 생성해 놓으면 이 포인트 생성한 방향이 뭐 이쪽 방향이냐 아래쪽 방향 둘 중에 한쪽 방향만 이렇게 생성을 시키고요. 반대 방향은 그냥 생성시키지 않는 이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프트에 또 하나 기능이 요거 있습니다. 드래프트 디플렉트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나 생성을 시켜야 되냐면 여기에 필렛 하나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이 필렛에 접하는 그런 드래프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드래프트 디플렉트 라인을 가지고 자, 각도는 그래서 10도만 줘볼게요. 드래프트 할 면에서 얘를 선택합니다. 면을. 그러면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성되면은 이 드래프트 할 이 안쪽이 지금 채워지면서 여기하고 여기 접하는 거죠. 여기 필렛에 값이 물론 커지면 당연히 좀 더 커집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접하는 필렛을 생성을 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각도를 제가 한번 굉장히 크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요. 어떤 건지 아직 지지점이 없는 거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같이 커집니다. 그죠?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인데 각도가 필렛되면 멀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연장이 돼서 이 부분이 채워주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기능이 드래프트 디플렉스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일정한 두께를 남겨두고 바깥쪽에 안쪽을 싹 파버리는 기능이에요. 내부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기능인데 뭐 어떤 이렇게 병 형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모델링 되어 있는 것 갖다가 쉘 명령어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께 부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이드 thickness라고 보이시죠? 인사이드 thickness는 2mm 주었고요. 아웃사이드는 0을 줬습니다. 현재 요게 기준이 돼서 여기는 지금 안쪽이죠. 인사이드 2mm, 바깥쪽은 두지 않고요. 바깥쪽은 안쪽 방향 쪽으로
2mm 두께를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를 속을 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페이스 투 리무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그 면은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 병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안쪽만 뚫을 게 아니라 여기처럼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페이스 투 리무브라는 영역을 선택하고 이 제거할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케치, 제가 어떤 여기에 수직한 어떤 평면을 가지고 스케치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해 보시면 스케치 평면을 가지고 잘라 보면은 여기 안쪽에 싹 파여진 거 보이시죠? 제거된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좀 진한 색깔, 이게 지금 현재 안쪽으로 여기 2mm만큼 남겨주고 대거한 형태입니다. 이거 할 때는 만약에 이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3D에 또 이쪽에 엣지 필렛을 주게 한다, 엣지 필렛 이런 것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반드시 3D 모델링에서 이 필렛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모델링 필렛도 다 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쉘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thickness인데요. 일정한 두께로 연장 또는 축소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솔리드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이쪽 방향 쪽은 지금 쉘로 구멍을 뻥 뚫었습니다. 이 영역을. 자, 그리고 나서 thickness에서 이 영역을 길이를 좀 한 20mm 정도 좀 연장을 두껍게 좀 연장을 시키고 싶다 할 때는 thickness 명령어 실행시키고요. 해당 면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thickness 값이죠. 값을 누르면 20mm만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만약에 축소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thickness 값, 요 값에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돼요. 같은 걸 했는데 여기에서는 요 thickness 페이스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 영역을 선택하고 요 앞면을 선택한 겁니다. 이 앞면. 그리고 이 값을 마이너스 20mm를 줘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mm만큼 이렇게 삭제가 돼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thickness 명령어입니다. 자, 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쉘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리드를 하나 생성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화병 형상의 회전체를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면 스케치 툴스의 3포인트 아크 선택해서 또 한번 3포인트 아크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3포인트 아크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이게 너무 작네. 이렇게 만들고요. 종료를 시킵니다. 물론 뭐 치수 필요하면 정확하게 치수 구속을 좀 줘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치수 구속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중심축을 엑시스 만들어서 여기 끝에 있는 끝점 하고 여기 있는 끝점 연결하겠습니다. 자, 3D로 나가서 샤프트 360도 회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화병 형상이니까 안쪽을 뻥 뚫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쉘은 모델링하고 안쪽을 뚫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엣지 부분에 또 어떤 R값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쉘 하기 전에 여기에 이런 머저리 부분에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일단 두께를 남겨줍니다. 일단은 뭐 2mm만 두께만 남겨주겠다. 바깥쪽 두께도 줄 수 있으면 주고요. 그 다음에
paste to remov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선택하지 않는 데는 바깥쪽으로 그대로 2mm 두께로만 남겨두는데요. 이 선택한 이 영역은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여기는 구멍을 뻥 뚫는 기능이에요. 오케이. 눌러보시면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죠.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스케쳐 관통되는 스케쳐를 누르고요. 여기 보면 요게 있었죠. 컷 파트 바이 스케치 플레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안쪽이 완전히 그냥 제거가 된 모습입니다. 두께는 안쪽으로 2mm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게 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쉘 기능은 반드시 마지막에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티크니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티크니스 적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따로 주지 않을게요. 패드를 시켜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 또 앞에 구멍을 하나 뚫어볼까요? 쉘 두께 3mm, 5mm. 그 다음에 이쪽 면을 꼭 뚫겠다. 이 면하고 이 면하고 동시에 뚫겠다. 그러면 동시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택면이 완전히 삭제가 되죠. 자, 여기에 이 솔리드의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연장해서 한 30mm 정도 더 연장을 시켜서 두께를 연장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여기 있는 티크니스를 쓰시면 돼요. 전체 두께 30mm. 그 다음에 이면 선택하면 OK. 누르면 연장된 거 보이시죠? 아랫면으로는 나는 20mm만큼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시면 면 선택하시고요. 방향이 마이너스 30mm 이렇게 주시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삭제가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스레드 탭입니다. 나사를 생성해 주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사 형상을 하나 모델링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나사를 적용을 시킬 건데요. 여기 보면 스레드 탭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있어서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 건지 볼 수 있는데요. 레더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지금 여기 원주면, 그죠? 원주면 이렇게 여기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페이스는 윗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나사 깊이 몇 미리까지 나사 깊이를 뚫을 건지 생성을 시킬 건지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지금 직경이 30짜리다 보니까 뭐 스레드 직경이 뭐 30짜리 이렇게 해서 타입은 앞에 우리 홀 봤던 것처럼 타입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지금 타입을 스탠다드를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의 피치 값을 갖는 나사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실제 뭐 여기에 표시는 안 되지만 트리에 보시면 여기에 스레드 지금 나사가 적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또 이 지금 엉기등 부분 쪽에 이제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타입에 따라서 미터 가는 나사 또는 미터 보통 나사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적절하게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보면 3D에서는 잘 안 보이죠. 여기 트리에서만 잠깐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지만은 실제 드래프팅 모드에 가보시면 이렇게 적용된 것들은 드래프팅 모드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투상을 뽑아보면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앞에 구멍을 뚫으면서 직접
나사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포켓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그 다음에 그 포켓 구멍 뚫린 자리에 나사를 적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앞나사 쪽에 보면 탭을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뭐 똑같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원주면을 선택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래 옵션들은 뭐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레드 탭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하나 할 건데요. 나사 여기 볼트 보시면 육각 볼트 주로 쓰이는데요. 이 반경을 한 30짜리 적용을 해보고 패드를 10mm만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면을 잡고 다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 서클을 하나 그릴 건데요. 원기둥 선택하고 직경은 30짜리 하나 줘보겠습니다. 하나 패드를 시켜서 뭐 이건 뭐 넉넉하게 이렇게 솔리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스레드 탭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미리 보기 창에 보면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 나사를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여기 아래에 보면 깊이 있죠. 깊이는 스레드 깊이가 나는 뭐 한 50mm 정도 깊이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피치 나는 뭐 얼마 주겠다. 그 다음에 왼나사, 오른나사 이런 것들 이건 뭐 스탠다드 아니고 그냥 그대로 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스레드가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이 스레드 값을 나는 미터 가는 나사, 미터 보통 나사 이런 어떤 스탠다드 값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값에 따라 이렇게 적용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스레드 M30의 피치 2짜리고 깊이가 얼마고 다 나오죠. 오케이. 여기는 뭐 변화는 없는데 이제 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죠. 더 보통 나사 M30짜리 적용을 하고 깊이는 어쩌고 피치는 3.5가 들어가고 왼 나사니 오른 나사니 적용해서 OK 누르면 이렇게 나사가 적용됩니다. 자, 여기에 또 구멍을 하나 생성을 시켜 볼 건데요. 엣지 선택하고 홀 누릅니다. 그럼 중심점에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20짜리 구멍을 깊이는 조금 더 줘볼까요? 이렇게 구멍을 하나 생성시켰습니다. 여기다가 또 스레드 탭을 또 적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번에 탭을 내볼 건데요. 홀 안쪽, 그 다음에 리미트 여기를 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0파이 뚫어준 거에다가 이보다는 좀 더 커야 되겠죠. 스탠다드 값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임의로 이렇게 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사 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밖에 쪽에 안쪽에 이렇게 나사를 또 앞나사를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기 조건을 좀 주어봐도 되겠죠. 우리가 미터 가는 나사, 미터 보통 나사 그러면 M이 20짜리니까 이보다 더 큰 값을 직경을 줘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조금 전에 20보다 더 큰 거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겠죠. 보니까 22짜리 1.5짜리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나사, 앞나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구멍에는 이렇게 탭, 스레드 왼쪽 다 줄 수 있습니다. 자, 리무브 페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리무브 페이스는 제거된 영역을 다시 생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어떤 그릇 형상을 하나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외형 반쪽 그려서 우리 이제 회전체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회전체 형상 가지고 다시 꼭
다시 채워야 되겠다 하면 요 remove face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ace to remove에서 다시 생성을 원래대로 생성을 시켜야 될 영역이다 그러면 이 영역이죠. 뭐 보라색 영역이 되어 있는 이 영역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face to keep이라고 해서 어느 영역까지, 제가 지금 단이 지금 2개 있는데 요 단 높이도 있고 요 단 높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를 선택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 영역까지 이렇게 꽉 채워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떤 예시냐면 그 단 부분을 맨 윗부분 영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까지 이렇게 채운 영역이죠. 그래서 제거된 영역을 다시 생성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remove face입니다. 자, remove face 보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프로파일 가지고 또 간단하게 그림 모양 하나 3포인트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회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엑시스를 하나 생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회전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모양에서 제가 쉘 기능으로 앞에 부분을 제거하고 두께 2mm 정도 되도록 삭제를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건 보기에 따라서 스무드하게 열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걸 적용해 볼게요. remove face 해가지고 안쪽을 또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 선택하시고요. face to remove 채우고자 하는 영역 선택하시고요. 안쪽을.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남겨둘 거냐?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선택했던 요 영역까지 다 채워집니다. 자, remove to face 여기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keep 그래서 여기 맨 윗부분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이 영역. 그러면 완전 위까지 다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거됐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원래대로 들어오는 형상, 이런 걸 갖다가 이제 remove face입니다. 자, replace face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서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 영역을 제거하는 명령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솔리드하고 서페이스가 교차되어 있고요. 해당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일단 서페이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paste to remove라는 데에는 제거할 솔리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영역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이 서페이스를 기준해서 선택된 이 면을 삭제하는데 여기처럼 삭제가 됩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 보면 방향이 화살표 방향은 남길 방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선택할 면이 요 면이고 남길 방향도 요 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띄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한 서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어떤 면하고 화살표 방향은 남길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길 방향 윗방향, 제거할 방향, 제거할 면 아랫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이 되죠. 먼저 솔리드를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ZX 평면 잡고 스플라인으로 스케치를 하나 하겠습니다. 3D로 나가서요. 패드를 시키고요. 이건 뭐 양쪽으로 밀어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앞면을 잡고 스케치 아이콘 들어갑니다. 안 보이면 피트 올인에서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스플라인을 이렇게 관통되도록 하나 그리고요. 3D로 나갑니다.
서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워크벤치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앤드 서페이스 디자인 모드로 들어옵니다.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잡고 관통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다시 워크벤치 아이콘 눌러서 파트 디자인 모드, 솔리드 모드로 들어옵니다. 이제 리플레이스 스페이스 명령어를 실행시키고요. 일단 서페이스는 영역이 되겠고요. 제가 여기 앞에 요 튀어나온 요 부분만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면을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반드시 화살표는 남길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하고 제거면이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띄어져요. 반드시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는 남기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서페이스. 이번에는 제가 이쪽 아래쪽 면을 다 제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쪽 면을 선택해 주시면 남길 방향은 여기 보시면 화살표 윗방향이죠. 이게 같은 같은 방향이라면 에러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윗방향으로 남기겠다. 그러면 여기처럼 아래만 섞게 되고 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페이스를 하이드 쇼에서 감춰버리고요. 이것도 감춰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솔리드 형상이 남겠죠. 이 부분이 리플레이스 페이스입니다.